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CD를 듣거나 PC 파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음원들 자체가 16비트에 44.1kHz 샘플로 되어 있는 음원들을 주로 듣는 PC 파일을 듣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면 저는 권장해 드리는 거는 96도 아니고 48도 아니고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들 중에서 좀 많이 봤던 것들이고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샘플 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디지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론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조금 헷갈려져서 사람들이 좀 잘 안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일부만 딱 떼어놔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샘플 레이트라고 제가 설명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샘플 레이트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이 샘플 레이트에 대해서 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셔서 그냥 적용을 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컴퓨터에서 양쪽 컴퓨터에서 마찬가지인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게 안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멈추거나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안 나오거나 어느 순간에 소리가 이렇게 크런치되는 그르륵 하는 소리가 섞여서 나거나 틱틱틱틱틱틱 거리는 소리가 섞여서 나는 경우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X31을 쓰시면서 OBS랑 연결할 때 그리고 OBS를 통해서 줌하고 링크를 해서 쓸 때 간혹 버추얼 믹서 같은 걸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이 설정이 잘못돼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X31을 쓰면서 스테이지 렉을 쓰는 경우, 그러니까 무대 쪽에 있는 렉하고 AS50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는 경우 간혹 요 설정이 조금 잘못되셔서 통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샘플 레이트 중에서 44.1과 48의 차이가 무엇이며 왜 48에서 44.1이 돌아갈 수 있으면서도 문제가 되고 44.1에서 48이 또 멀쩡하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오디오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디지털 오디오는 이 해상도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해상도가 존재를 해서 수직축의 해상도가 있고 수평축의 해상도가 있는데 이게 시간을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직축은 비트라는 것을 통해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16비트는 이 칸을 16칸을 쪼갠 게 아니고요. 24비트는 24칸을 쪼갠 게 아니고요. 이 수직축을 나타내는 이 파형의 이 해상도 칸을 이 수직축으로 나눠놨는데 16비트는 2의 16승을 잘라놓은 거예요. 2의 16승을 잘라놨으니까 65,536 정도 칸이 됩니다. 그 영상 보시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가 설명한 영상이 여기 있죠. 나옵니다. 그렇게 한 거고 24비트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의 24승이거든요. 2의 24승이다 보니까 훨씬 더 세밀하게 쪼개져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수평축이 있어요. 수평축. 수평축은 이게 소리는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시간을 축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의 이 박수 소리는 물론 돌려보면 보시겠지만 지금 아까 제 현장 이 자리에 있거나 지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까 지나간 소리지 다시 안 나오죠. 제가 박수를 다시 치지 않는 이상 또는 여러분 돌려보지 않는 이상 이렇듯이 오디오의 소리는 시간을 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을 초 단위로 끊어요. 1초 단위. 1초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1초의 해상도를 또 끊어요. 그래서 이 칸을 44,100번으로 끊어놓은 것이 44.1kHz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을 44,100칸을 잘라놓은 거고요. 48kHz는 이 칸을 48,000번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칸수가 달라요. 이 해상도의 칸에서 칸수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브라운관이 아니라 이런 스크린 디스플레이하고 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게 초 단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간단 말이죠.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잘못 만들어진 걸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의 축선상이 있는 것이 헤르츠예요. 자, 44,100칸이 있는 거와 48,000칸이 있는 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48,000칸에다가 44,100칸을 끼워 넣을 수
없죠. 반대로 44,100칸에다가 48,000개를 끼워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딱 1초밖에 없거든요. 1초 안에 갑자기 1초가 왔어. 근데 나는 집어넣어야 될 게 48,000개야. 근데 칸이 44,100칸이야. 이러면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내가 44,100개만 갖고 있는 파일인데 한 1초가 딱 도착했는데 48,000칸이야. 그럼 44,000개가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에 남죠. 남는 거예요. 한참 3,900개가 남는단 말이죠. 네, 3,900개가 딱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44,100, 그러니까 44.1kHz로 된 애들은 44.1kHz로 다 맞춰줘야 돼요. 48,000Hz로 돼 있는 애들은 48,000Hz로 다 맞춰줘야 돼요. 중간에 이게 껴 있어도 소리는 나던데요? 날 수 있어요. 예, 날 수 있어요. 온전하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난 44,100을 놓고 48,000개를 놓고선 했는데 소리 나던데요?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SRC라 그래서 Sample Rate Conversion이라는 그 컨버팅 과정이 한번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똑똑하거나 소프트웨어가 똑똑하면 지금 상태에서 나 48,000개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44,100개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 순간에 그거를 컨버팅을 해서 비슷하게 다 꽂아 놓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해상도가 안 맞는데 어거지로 해상도를 맞추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FHD 모니터인데 갑자기 FHD 모니터인데 여러분들 해상도를 2인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1024로 바꿀 수 있잖아요. FHD 모니터예요. 칸수는 FHD로 되어 있는데 1024를 컴퓨터상에 설정을 바꾼다고 해도 화면 나오죠. 모니터가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컴퓨터랑 모니터가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FHD 화면에다가 1024를 딱 띄우면 화면은 나오지만 좀 또렷하게 안 보이죠. 또렷하게 안 보여요. 오히려 1024 모니터에 1024를 딱 넣는 순간에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8,000Hz 세팅으로 돼 있는 애한테 44,100을 갖다가 밀어 넣으면 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나 사용하는 그 기계가 그것을 컨버팅을 해주는 거예요. SRC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뭐랑 똑같냐면 해상도가 4K 모니터인데 여기다가 1024를 집어넣든지 FHD 모니터인데 1024를 갖다 때려 넣으면 화면은 뜨잖아요. 해상도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 그게 좀 티가 나잖아요. 차라리 FHD에는 FHD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1024 모니터에는 1024를 띄워줘야지만 정확히 맞는 거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간혹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도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 덱 이런 거에서 헤르츠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48,000 그러니까 48kHz로 세팅을 딱 잡아놓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48,000K에 딱 약간 48kHz에 딱 세팅이 잡혀 있고 고정이 돼서 인터널 클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재생하는 음악, 여러분들 재생하는 음악이 보통 CD를 리핑한 거잖아요. CD를 리핑한 거라는 것은 16비트에 44.1kHz로 되어 있는 디지털 파일이에요. 이거를 재생을 하면 안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컴퓨터 다 나와요. 대부분의 환경에서 다 나와요. 왜 나오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뭐가? 재생해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여러분들 PC OS가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48로 잡혀있다고 48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런 컨버팅 과정 없이 좋은 음질로 CD 품질의 그 음원을 듣고 싶다고 하시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PC 파일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여러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그 순간만이라도 44.1kHz로 바꿔놔야 돼요. 44.1kHz로 바꿔놓고 여러분들 44.1kHz로 되어 있는 음원을 틀면 해상도가 1024로 딱 맞춰진 것에 1024가 딱 들어가서 화면이 나온 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FHD에 1024 띄우면 이상한 거 아시죠? 그 이상한 게 마치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48kHz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CD 음원을 재생을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나와요. 화면이 나오듯이 오디오 나와요. 하지만 그게 깨끗하고 또렷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반대의 경우가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특히 디지털에서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있습니다. 44.1kHz로 되어 있는 경우에 48kHz를 밀어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근데 실시간일 경우하고
그 실시간의 경우 먼저 얘기할게요. 실시간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은 그 패킷을 집어넣어야 되는 순간에 패킷 양이 들어온단 말이죠. 비는 자리가 없어요. 대신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칸은 44,100개인데 48,000개가 들어와. 그러니까 더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패킷들은 중간중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이빨을 맞추면 파형이 그나마 그려져요. 예, 그나마 그려져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느냐, SRC라는 게 여기도 또 동작을 하는 거예요. 스케일링을 한다 그러죠. 더 큰 해상도가 있는 애가 더 작은 해상도의 모니터에 들어가려면 스케일 다운을 하는 거예요. 수 스케일 다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요. 그래서 48,000Hz로 돼 있는 애가 44,100에서는 잘 맞춰 들어가져요. 보통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똑같은 경우 44,100개를 48,000Hz에다가 밀어 넣을 때 SRC가 동작할 경우는 그게 깨끗하진 않지만 어떻게 소리는 나오지만, SRC가 동작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현상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44,100Hz를 48,000Hz에다 밀어 넣으면, 실시간으로 밀어 넣고 SRC 기능, 그러니까 샘플 레이 컨버터가 동작을 안 하면 오디오가 재생은 되는데요, 크런치 되는 소리가 나요. 그르륵 하는 소리가 섞여 있거나 틱틱틱틱 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어요. 왜냐? 44,100개밖에 없으니까. 48,000개씩 1초당 집어넣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48,000개의 샘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44,100개밖에 없는 거예요. 3,900개가 비는 거야. 그러니까 3,900개가 비는 데마다 노이즈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크르크르하거나 틱틱틱틱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인터폴레이트를 잘하는 애들은 틱틱틱틱으로 들리고요. 인터폴레이트가 잘 안 되는 디지털 장비는 크르크르크르크르로 들려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44,100이거나 48,000Hz건 둘 다 똑같이 맞춰줘야지 소리가 잘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CD 플레이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48kHz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고정해서 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8kHz로 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재생을 했는데 그 음악이 44.1kHz로 재생이 되는 애야. 그러면 크롬이나 그런 그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서 음악을 재생을 해도 실제로 재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왜? 음악하는 프로그램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딱 물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48kHz로 딱 물고 가고 여기에 싱크로나이즈를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옆에서 웹브라우저나 다른 그 프로그램으로 그 48kHz가 아닌 44.1kHz로 되어 있는 음악 같은 걸 틀게 되면 음악이 깨져서 들리거나 아예 재생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44.1kHz 물고 가는 상태에서 가장 제일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게 유튜브 같은 걸 본다. 컴퓨터에서 한쪽에서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 유튜브의 영상이 보통은 48kHz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의, 그러니까 디지털 영상의 기본 세팅은 음악하고 다르게 48kHz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48kHz야. 근데 내가 음악 작업하는 거는 44.1kHz야. 이래버리면 음악 작업하는 소프트웨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44.1kHz로 물고 가요. 예, 물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48kHz로 돌아가야 되는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이 오디오가 깨지거나 재생이 안 되거나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오디오 세팅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48.1로 잡고 48로 잡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영상 작업을 하거나 오디오 작업이 아닌 영상 작업을 하거나 또는 유튜브를 본다거나 했을 때에는 가장 적합한 오디오 세팅은 48kHz예요. 저도 이쪽으로 영상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48kHz로 세팅을 잡아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CD를 듣거나 PC 파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음원들 자체가 16비트에 44.1kHz 샘플로 되어 있는 음원들을 주로 듣는 PC 파일을 듣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면 저는 권장해 드리는 거는 96도 아니고 48도 아니고 44.1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세팅을 잡아놓고 재생을 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X32와 같은 디지털 콘솔을 사용해서 OBS로 넘기고, 그리고 거기서 가상의 믹서를 통해서 오디오 믹싱을 한 다음에 또 그거를 뭐 줌이라든지 다른 데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X32 콘솔의 기본 세팅은 48kHz로 되어 있어요. 라이브 콘솔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값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콘솔이어서. 그래서 48kHz로 해서 USB로 넘기면 아마도 이 컴퓨터에서는 48kHz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몇몇 버추얼 믹서들, 내부에서 하는 믹서들의 세팅이 44.1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4.1로 돼 있는 애가 다시 48을 끌고 들어가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오디오가 나올 수 있어요. 별 문제 없이 그 안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버추얼 믹싱을 통해서 어떤 이펙트를 쓴다든지 다른 거 소리를 혼합을 해서 처리한 것을 다시 OBS로 보내거나 줌으로 보내면 소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OBS나 줌의 오디오 세팅은 분명히 이 X32가 PC랑 연결될 때의 클락 48kHz로 잡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샘플이 어떻게 된 거냐면 48을 갔다가 44.1 갔다가 다시 48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때 이 글리치라고 해서 이렇게 끊겨서 들리거나 또는 아까처럼 크르크르 소리 또는 틱틱틱 소리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사양이 아니죠. 그냥 그건 발생을 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컴퓨터나 어떤 소프트웨어는 그게 느껴지지 않도록 SRC, 아까 얘기한 대로 샘플 레이 컨버전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안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발생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448로 맞춰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서 여러분들도 OBS건 내부의 버추얼 믹서건 줌 세팅이건 콘솔의 세팅이건 사용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세팅이건 다 같은 샘플 레이트 48이면 48, 44.1이면 44.1로 맞추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OBS를 통한 줌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그 영상 기반의 오디오이기 때문에 48kHz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콘솔, 여러분들 컴퓨터 세팅은 내부에 들어가서 모두 다 48kHz를 기본으로 설정을 잡아 놓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최근에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X32의 이제 무대 쪽에 있는 스테이지 렉에서 X32를 연결할 때 컴퓨터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잡다 보니 무대의 콘솔의 세팅이 안 잡힙니다 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클락 문제예요. 클락 문제. 클락 문제입니다. 이게 1대1로 연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X32와 이제 OBS를 연결하는 건 제가 잘 알려드렸었는데 스테이지 렉이 하나가 더 붙게 되면 디지털 연결이 데이지 체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가 돼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클락의 우선순위가 잡혀야 됩니다. 클락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 스테이지 렉과 그다음에 콘솔과 그다음에 OBS의 PC는 하나의 뭐 일심동체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PC는 이 인터널 클락, 이 내부에 있는 얘의 USB 단자의 신호를 보고 오디오를 맞춰가고 있을 거예요. 또는 그 PC가 또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걔랑도 연결해서 디지털 클락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락이 여러 개가 동작하는 거예요. 무대에 있는 장비도 클락이 있고 얘도 클락이 있고 얘도 클락이 있어요. 이 클락의 동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는요, 제일 종단에 있는 하나가 중심에서 다 뿌려질 수도 있지만 오디오가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오디오가 어디부터 흘러 들어가서 어디가 끝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오가 시작하는 장비가 마스터가 돼야 돼요. 마스터 클락. 그래서 그 클락을 받아서 콘솔이 처리를 하고 콘솔에서 처리된 게 다시 PC로 넘어가서 PC가 처리가 되고 PC에서 그것을 송출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맨 종단에 있는 애가 콘솔을 바라보고 클락을 잡고 콘솔은 또 그 앞에 있는 장비의 클락을 보고선 따라갈 수 있도록 돼야 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데이지 체인처럼 쭉 연결이 돼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장비, 맨 앞에 있는 장비가 마스터 클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지 렉이 있다면 스테이지 렉이 마스터 클락, 그리고 그 마스터 클락 잡혀 있는 애가
이쪽에 들어오죠. 콘솔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콘솔에서 내부 세팅을 가셔서 스테이지 렉이 연결되어 있는 AS50 커뮤니케이션 쓰고 있을 거예요. 베링거 X30이면 AS50 클락에 내가 클락을 잡습니다라는 세팅을 바꿔 주셔야 돼요. 네, 내부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시면 둘이 동기화가 돼요. 그렇게 잡혀놓고선 이쪽에 PC는 그 USB 입력을 잡으면 USB 입력을 잡는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콘솔의 클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예, 자연스럽게 콘솔의 클락을 쫓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다른 세팅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콘솔에서는 그 스테이지 렉의 그 클락을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렉도 마스터 클락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하고 전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샘플 레이트가 정리를 해보면 되게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시간 내서 제가 찍었던 디지털 오디오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디지털은 어떠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0과 1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살짝만 밀려나면 0과 1이 줄줄줄줄 있는 데에서 내가 이렇게 끊었을 때의 데이터와 이렇게 끊었을 때의 데이터가 너무나 다른 데이터가 되거든요. 또 완전 다른 의미의 데이터가 되잖아요. 0과 1이 쭉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딱딱 끊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클락이라고 하는 시차를 맞춰주는 클락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 클락에 맞춰서 끊어주는 44,100이건, 48,000이건, 96,000이건, 19,200이건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세팅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잘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샘플이 끊어지는 것들이 모든 디지털 연결에서는 다 같이 똑같은 세팅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이 영상도 한번 쭉 보세요. 그러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급하게 뭐 질문도 많이 오고 지금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 봤고요. 여러분들 그 연말에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로 제가 준비를 했던 거, 원래 이 영상 보시면 그 크리스마스 행사, 저희가 2020년을 마감하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고요.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이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어 다이나믹 헤드폰이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유코텍에서 RE1 네, 이어폰, 뭐 가성비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어폰이죠. 예, 유코텍 RE1 유선 이어폰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의 무선 TWS 이어폰도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대는 생각보다 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한 30% 이상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직 남아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을 마감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리뷰를 했던 이어폰과 헤드폰을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카페, 그러니까 프리비전스 카페에서도 예선전과 결승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쭉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의 카페 커뮤니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마지막 영상을 찍을 때, 또는 그 올해를 정리하는 이어폰 영상을 찍을 때에는 그런 것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그 투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